리튬 이산철 배터리 전기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는 않는데 리튬 이산철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인산소철 이게 이제 양극재란 말이죠. 이게 산화물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이게 최신 공정의 이산철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80%인 거지. CATL에서 만드는 리튬 이산철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 오토바이도 그렇고 불이 잘 나던데? 리튬 이산철도 불이 나더라고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연 자동차의 수명은 2035년까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제3국가에서는 아마 2035년도에 퇴출 못 시킬 거예요. 그렇겠죠. 남미 같은 데는 아마 2040년 이후에나 퇴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남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스퍼 같은 차들, 렌유 같은 차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런 국가들도 세단보다는 SUV를 선호하는데 가격이 비싸면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차들이 마지막 내연 자동차의 초신성처럼 불꽃을 태우는 그렇죠.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 바이크 중국에서 터지는데 아, 그래요? 뻥 터져가지고 그 탑승하신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후판 터지더라고요. 중국은 너무 이렇게 난립해 있으니까, 그 중국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 엉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워낙에 뭐 전기차 만드는 기업만 다수 중에 엉터리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뒷자리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흐느적거리지 않아요. 도대체 이 차를 왜 뒷좌석이 흐느적거린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흐느적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얘기야? 왜 이게 앞에는 괜찮은데 뒤가 롤이 많이 생겨가지고 멀미가 나고 흐느적거린다? 고속에서 안정감이 떨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기 오토바이는 왜 잠잠한가? 일단 배터리가 문제예요. 무게를 증가시키게 되면 전비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아직까지는 혼다에서 만드는 스쿠터들이 워낙에 연비도 좋고 효율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를 그 경쟁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킥보드 길가에 서 있는 거 보시면 바닥에 우리 발 딛고서는 그 봉체 그게 다 배터리거든요, 거의. 네. 근데 그 배터리인데 기둥 하나 약한 게 하나 있고, 네. 사람이 앉아 타면 그걸로 가지고 그냥 몇십 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바이크에 프레임까지 같이 달라붙고 막 이렇게 바퀴 큰 걸 앞뒤로 달라붙고 이래버리면 그걸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이크로 제대로 투어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 100km, 200km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몸통 전체가 배터리가 되지 않으면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을 공간도 마땅치도 않고. 그러니까요. 니오라는 업체가 중국에서 그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지고 전기 바이크를 대중화 시킨다 어쩐다 했는데 잠잠해요 지금. 그만큼 배터리는 자동차와 같은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아직까지는 에너지 덴시티를 달성하기 좀 어려워요. 워낙에 혼다라든지 야마하라든지 스즈키 같은 데서 좋은 스쿠터들을 많이 내니까. 뒷자리 승차감은요, 어제 뒷자리에 제가 탑승을 했었는데 아이오닉 5하고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뒷자리에 뭐가 문제냐면 헤드룸이 약간 아이오닉 5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레그룸이 이게 약간 여유가 좀 적어요. 휠베이스도 짧지만 문제는 이게 아이오닉 5는 앞뒤로 움직이는데 얘는 고정입니다. 리클라이닝은 각도가 같아요. 그리고 시트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EV6 착자감이 조금 더 좋아요. 답답한 느낌이 좀 있고 시트를 조정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EV6가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고, 이렇게 앉았을 때 편안하면 얘가 약간 뒷좌석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이거 멀미 나는 건 회생제동 문제 때문에 운전을 전기차에 맞게 회생제동에 맞게 제어를 못해서 생기는 이질감 때문에 시각정보와 몸에서 느끼는 삼축 센서 간의 정보 차이로 인한 두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결과로 인한 거다. 다시 말하면 전기차답게 회생제동에 맞게 운전하는 요령을 깨우치면 개선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회생제동 걸려 있으면 이 회생제동에서 대부분 속도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물리 브레이크가 일반
브레이크,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개입이나 부하, 마찰을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하이브리드 브레이크 수명, 패드 수명이 비약적으로 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회생제동 때문에 그래요. 모델 S 플레이드가 제로백 2.1초에 320km를 내지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안 넣고 주철 브레이크를 넣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 회생제동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전기차의 회생제동이 워낙에 내연 자동차와 다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브레이크를 가지고도 문제없이 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서 이거 돈 좀 아껴야 되겠는데 그래서 덜어내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값을 통해서 수질 강력, 마찰 계수 딱 정해놓고 요 정도 직경 얼마, 뭐 두께 얼마, 물성 얼마, 패드 면적 얼마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서 설계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는 엔지니어들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속에서 2열 롤링 안 생깁니다. 고속에서 불안하지 않아요. 스포츠성이 없지 않습니다. 스포츠성이 아이오닉 5보다 더 좋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재밌게 갖고 놀았어요. 슬립이 더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동력 성능도 초반에 가속감이 얘가 더 좋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체감 성능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섹셔널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눕혀지는 등받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는 다리 부분이 지지대가 올라가니까 눕혔을 때 편의성은 아이오닉 5가 더 좋고요. 시트 착자감은 EV6가 더 좋아요. EV6가 몸을 더 잘 감싸주고 쿠션감도 살짝 있어요. 그 다음에 미끄러짐도 좀 확실히 덜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EV6가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헤드레스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서킷 가서 헬멧 쓰면 이건 되게 어색하겠다. 그죠?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여야 될 것 같아요. 노면은 얘가 더 쫀쫀하게 잘 읽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노면 밀착성은 얘가 더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스포츠성도 약간 더 좋고 노면 밀착에 대한 느낌, 노면을 읽어주는 것도. 근데 제가 이제 아이오닉 5하고 이거를 같이 이제 운행을 어제 해봤어요. 얘가 약간 소음도 좋은 것 같아. 이상해. 노면을 좀 더 읽는데 왜 얘가 약간 조용한 느낌이 들지? 공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거리 저희가 한 번도 안 쉬고 5시간을 타고 왔는데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네. 졸림도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제가 푹 자고 오긴 했어요. 아니 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한 번도 이게 뒤가 막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고속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뭐 다 보시니까 영상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MDPS 뭐 이 문제 이게 RMDPS예요. 렉 방식이라서 그 잦은 보타 안 하시는 거 다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도 텐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잘 유지를 할 것 같다는 건 차가 일단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쾌적성을 줬기 때문에 이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재밌게 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차가 불편하거나 피로감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뭐 한창 때가 아닌데 벌써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왔네요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차 같고 못할 차 같고 막 이런 차 같으면 이렇게 안 돼요,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고 라이브가 저희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런 차 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주행하는 정과정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 영상은 계속 저희가 올려놓고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처음 한 1시간 반 동안은 제가 그냥 주행했고요. 그 HDA 운전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HDA로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약간 이제 목이 약간 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대형차를 가지고 가도 허리에 약간 뻐근함이 와요. 얘도 약간 뻐근한 시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아주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허리가 뻑적지근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뻐근하지. 그런데 불편한 차를 탔을 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불편감, 이런 것들이 절대 안 느껴진다는 거죠. 집에서 잠 쉬어야 되겠다. 우리 좀 잠 쉬었다 가자. 이런 소리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후드 입구도 에어컨 21도 시원하게 잘 왔어요. 그 다음에 뭐 전비 딱히 아껴서 온 게 아니고 에코 모드 아니고 노멀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로. 그리고 정숙하고 그러니까 방송도 잘 들리시고, 그 다음에 소음 이게 시달리게 되면
막 피곤이 막 귀에서부터 이렇게 오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느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주행 고속 안정감 좋았고요. 브레이크로 뭐 밀리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었고요.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두고두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 사실 분들은 저희가 한 4시간 넘게 한 5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 멀미가 나는가, 그 다음에 전기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뭐 다양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기술력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